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을 가만히 내다봅니다. 어느덧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뺨에 닿는 바람에서 계절이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이 바람에서 피어나는 꽃향기를 맡을 것이고 누군가는 차분하게 내려앉는 낙엽이 냄새를 맡겠지요. 당신이 지금 어떤 계절의 문턱에 서 있든 오늘 하루 참 애쓰셨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저와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나누는 기분으로 이 시간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수 양희은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50년 넘게 노래하며 우리 곁을 지켜온 그녀가 이제는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쓴 다정한 편지 같은 글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양희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침 이슬의 맑은 목소리나 라디오, 여성시대의 든든한 길동무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3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찾아온 암투병,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닌 가난의 그림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굴곡진 세월을 노래로, 그리고 특유의 담백한 유머로 이겨냈습니다. 이 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라 그래.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게 참 괜찮네라는 긍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무언가 상실하고 쇠퇴하는 과정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주름이 늘고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들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양희은 선생님은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드디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과정이라고요. 저는 이 글들을 읽으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유는 어쩌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분들에게는 격려를, 이제 막 어른의 길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는 미리 가본 길의 지도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양희은이라는 한 거장이 건네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참 오랫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라디오 부스 안에서 누군가의 사연을 읽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숙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오해할 사람은 오해한다는 사실을요. 그때 내 마음을 지켜준 마법 같은 주문이 바로 그러라 그래였습니다. 누가 나를 뒤에서 흉본다고 하면 예전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라고요. 나를 향한 화살을 내가 굳이 정면으로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쓱 비켜나며 그러라 그래 하고 한마디 툭 던지면 그만입니다. 이 네 글자 안에는 세상을 향한 서늘한 통찰과 나 자신을 향한 뜨거운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1952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찍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난소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석 달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니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알겠더군요.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녀의 이런 고백을 들으며 저는 제 마음의 정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군다면 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그러라 그래. 이 주문 하나가 저의 하루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주더군요.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의 정원에 남이 들어와 잡초를 심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 짓지 않습니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참 많이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내 중심을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 내 옷차림을 보고 나이에 안 맞는다고 수군대나요? 그러라 그래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양희은 선생님은 책 속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과 암투병의 기억을 아주 덤덤하게 풀어놓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을 더 깊게 울립니다.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마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색깔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아하게 나이 드는 첫 번째 비결이니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비바람에 너무 젖지 마세요. 그러라 그래 라는 우산 하나 챙겨 들고 오늘도 당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나이 드는 게 서럽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내 나이가 꽃다운 70세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7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인생의 황혼기나 저물어가는 해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나는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창한 봄날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증명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했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 했으며, 유능한 사회인이자 착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툭 내보일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이 해방감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더군요. 돋보기를 써야 겨우 글씨가 보이고 계단을 오를 때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서글펐겠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중요한 것만 보라는 배려겠거니 합니다. 다리가 아픈 건 이제는 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드는 게 꼭 뺏기기만 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깨닫습니다. 노화에 대한 그녀의 현실적이고도 유머러스한 관찰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나는 이제 싫은 건 알합니다. 젊었을 때는 예의상 가야 했던 모임이나 억지로 유지했던 인간관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은 가기 싫은데 몸이 먼저 움직이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 데에만
시간을 써도 모자라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바로 이 거절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거울 속의 주름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 주름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생긴 것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의 기록들이죠. 그래서 나는 내 주름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젊음의 팽팽함은 없지만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너그러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이 들미 하나의 성숙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세월이라는 조각가가 정성스레 빚어놓은 모습인 것이죠. 주름살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제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70세도 80세도 충분히 꽃다울 수 있습니다. 그 꽃은 젊음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그윽한 향기를 지닌 꽃일 테니까요. 성숙함은 빛이 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꽤 괜찮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당신에게도 깃들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공기를 갈아주고 강아지들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나를 위한 정갈한 밥상을 차립니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더라도 제철 채소를 사다가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갓 지은 밥을 예쁜 접시에 담아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고 해서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대접하는 데는 정성을 들이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참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정성껏 차려 먹는 행위는 나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밥 한 술에 담긴 온기를 느끼며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녀의 이런 소박한 철학이 저의 일상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딛고 선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조명보다 집 안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나는 산책을 참 좋아합니다. 매일 걷는 길이지만 계절마다 공기의 온도가 다르고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들의 표정이 매번 다릅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들으며 걷고 눈이 오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소한 발견들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큰 성공이나 대단한 목표를 향해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삶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건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차려진 밥상, 매일 걷는 산책길, 그리고 자기 전 일기를 쓰는 시간 같은 사소한 반복들입니다. 이런 일상의 의식들이 우리 삶의 뼈대를 만듭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 정갈하게 집안을 정리하고 더 따뜻하게 밥을 지어보세요. 몸을 움직여 주변을 돌보는 동안 소란했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글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배웁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요? 혹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의 허기를 방치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만큼은 양희은 선생님처럼 스스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 맛있는 밥 먹고 기운 내자라고요.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감각을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단단한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희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빌려 전해드린 이 메시지들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서툽니다. 40대도 60대도 심지어 80대도 그 나이는 처음이니까요. 그러니 실수 좀 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가끔은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그러라, 그래 라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을 가져가지만 대신 깊은 안목과 너그러운 마음을 줍니다. 젊음은 반짝이지만 성숙함은 은은하고 깊은 빛을 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거울 속의 당신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꽤 괜찮네라고요.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고 당신에게는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요. 양희은 선생님이 50년 넘게 노래하며 지켜온 그 단단한 진심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에도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좋은 책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늘 건강 유의하시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